안녕하세요,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트테크의 심화편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영상에서 조금 개괄적으로 아트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심화 내용으로 실제 저희가 얼마의 이득이 났을 때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왜 아트테크가 다른 여러 재테크들보다 조금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다른 재테크 투자 자산들과 비교하는 표도 준비했습니다. 해당 부분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술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술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 또한 아직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거 너무 내가 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내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정말 이거는 저기 높이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또 주변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너무 유명한 그림들만 우리가 볼 수 있다 보니까 금액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해당 부분들이 나랑은 조금 별개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을 좀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당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 미술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개인이 미술품을 사서 구매를 하게 돼서 판매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 금액의 기준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미술품을 판매를 했을 때는 어떠한 그림이든 어떠한 양도 차익이 얼마나 크든 작든 세금이 발생은 하진 않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 미술품을 그냥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놓거나 사람을 두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공간에 갤러리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6천만 원 써놓고, 이거 사갈 사람 사가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술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냥 이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6천만 원 미만으로 판매를 할 때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미술관들이나 아트 딜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가분한테 직접 샀다. 그럼 이분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갤러리나 전시회를 통해서 샀다. 이것도 그쪽에서 신고를 합니다. 세 번째,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개인한테 내가 친구 집에 갔더니 이런 게 있네? 이거 너무 좋은데? 예를 들면 그냥 산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샀어.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매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와 양도가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조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뉴욕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그림을 하나 샀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유명한 작가분의 그림이어서 $10를 주고 샀는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림이었다라는 기사들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없긴 하지만,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내가 얼마에 샀든 여기에 대한 필요 경비를 90%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미술품을 1억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너는 9천만 원은 그냥 비용이니까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라고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왜 미술품만 그래? 다른, 예를 들면 저희가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이런 대체 자산들을 사면 취득가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미술 시장 자체를 조금 키우려고 하는 국가적인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네, 미술품 시장이 우리나라가 아직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국가적인 의도도 있고요. 또 실제로 내가 취득가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미술품은.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현금 주고 샀는데 이걸 누구한테 샀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어렵죠. 또 이렇게 미술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을 드러내기 싫어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1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1억 원을까지는 90%,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80%까지는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내야 되는 세금은 내가 뭐 예를 들면 2억에 이걸 팔았다.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세율적으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양도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0%를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술품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품을 거래를 하거나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이런 못 판다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화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작품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원치 않고 또 가격이 무분별하게 이제 자꾸 시장에 나오게 되면 무분별하게 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적용을 하더라고요. 또 이러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개인이 미술품 사고 파는 건 알겠다. 근데 나는 법인인데 내가 미술품을 사는 건 뭐 의미가 있냐?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큰 건물을 들어가실 때 보면은 건물 입구에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막 사방팔방에 온갖 그림들이 다 걸려 있어요. 해당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저희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어도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실제 저희가 장식이나 환경 미화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미술품을 전시해놨을 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혹 이 비용 처리를 하다가 내가 이걸 판매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때는 정말 좋아서 우리 건물에다가 하려고 사놨는데 갑자기 이 작가가 미술 시장에서 정말 핫해진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저희가 판매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 처리가 다 취소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그냥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시각적인 가치를 가진 미술품을 산 건데 이거를 향후에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세금을 절세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내가 판 금액과 산 금액의 차이를 실제 세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규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꼭 미술품을 투자를 하실 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6천만 원 미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작가분들의 미술품을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준금액은 1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90%와 80%로 나누어진다. 실제로 이렇게 개인이 이러한 시설 없이 미술품을 판매를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적인 목적으로도 미술품을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투자한 거예요. 똑같이 저희가 여기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미술품, 한 분은 부동산, 한 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해피해지지 않나요? 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3억이 된 거예요. 와, 뒤에 두 배나 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양도 차익이 다 똑같이 2억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번 게 2억이기 때문에 그 2억에 대해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6,100만 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투자한 대비 남는 금액을 따지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금액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두 분이, 여기 계신 세 분이 3억씩을 투자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억이 돼서 저희가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 정도, 부동산은 2억 8천, 국내 주식은 1억 6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10억까지 오르는 것보다 그냥 미술품이 한 덜 올라도 파는 게 도리어 내가 세후로는 나한테 훨씬 이득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자산가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현금을 증여를 해서 그 현금으로 정말 이러한 레퓨테이션이 좋은 그 화가분들의 그림을 삽니다. 그럼 이제 그 자녀가 이거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는 소득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돈으로 만약에 이 자녀가 그림을 1억을 샀는데 그 1억으로 10년 후에 이 그림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세금 얼마 내죠? 거의 안 내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제가 얼마 낸다 그랬죠? 거의 안 냅니다.
예,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그러면 이게 또 그 넥스트를 갈 수 있는 작업들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화가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화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대체 투자 자산들과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미술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가장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술품 투자 다시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